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밤의 고요함 속 심장 박동처럼 조용하지만 끈질긴 질문이 울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소리내어 묻기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그에 관해서라면 당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의 수동성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 처음에 보았던 그 불꽃을 어떻게 다시 지필 수 있을까? 당신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친구들, 패션 잡지, 인터넷 전문가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마법의 단어 하나를 반복했습니다. 무시해. 그리고 당신은 시도했습니다. 당신은 몇 시간 동안 그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없이 즐겁게 지내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클 것이라는 희망으로 보란 듯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죠. 그렇죠? 이 무시는 당신 자신도 규칙을 모르는 고통스러운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침묵의 매 순간은 힘이 아니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산다는 연극을 하고 있으며 매 30초마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당신의 노력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거짓을 느끼고 더욱 멀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당신을 여왕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 전술이 당신을 자신의 게임의 인질로 만들까요?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구자인 칼 융은 문제가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침묵이 비롯된 근원에 있습니다. 세상은 조종 기술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조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힘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한 당신은 패배할 운명입니다. 이 영상은 값싼 속임수를 사용하는 또 다른 설명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심리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초대입니다. 연기를 멈추고 살기 시작하세요. 그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을 소유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진정하고 매혹적인 무시는 전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의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익혔을 때 그는 당신이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가 필사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임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잘못된 무시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것은 아마도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리치는 침묵입니다. 이것은 긴장으로 팽팽한 고요함입니다. 이것은 그를 잃을까봐 깊은 결핍과 공포의 상태에서 비롯된 무시입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침묵할 때 당신은 자급자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용히 간청합니다. 제발 내가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지 않는지 알아줘.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전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의 감정을 필사적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덫을 놓고 덤불 속에 앉아 그가 걸려들기를 초조하게 떨며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의 두려움의 냄새를 맡습니다. 당신이 견디는 이 멈춤은 당신의 삶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뱀파이어리즘의 반대입니다. 당신은 그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공을 만들고 그가 자신의 관심으로 그것을 채워주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를 물리적으로 무시하지만 정신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는 24시간 내내 그에게 묶여 있습니다. 당신은 머릿속으로 대화를 되감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분석합니다. 당신 없이 그가 어떻게 고통받을지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직 당신만이 고통받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가슴이 조여오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얕아집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전투 준비 상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의 상태에 있지만 당신의 적은 전화기 속의 침묵입니다. 왜 이것이 결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잠재의식 수준에서 당신의 에너지 원천을 틀림없이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힘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서투르게 위장된 당신의 약점을 느낍니다. 그는 왕좌에 앉은 여왕이 아니라 커튼 뒤에 숨어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어린 소녀를 봅니다. 이것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기반한 모든 게임에서는 더 많이 두려워하는 쪽이 항상 집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당신이 두려워합니다. 그가 연락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가 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속임수 없이 구애받을 만큼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방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안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왕좌의 방인 척하며 닫고 장식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진동은 어떤 벽도 뚫고 쓰며 나옵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 세장의 열쇠를 주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그곳에서 나오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때가 왔습니다. 왜 당신이 계속해서 이 잘못된 무시에 덫에 빠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당신의 성격의 가장 기초로 말입니다. 칼 융은 이를 위해 근본적인 개념인 페르소나를 도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의 사회적 가면입니다.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안전하기 위해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의 버전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에게 이 가면은 착하고 편한 소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순종적이도록 배웠습니다. 화내지 않도록, 이해심을 갖도록,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도록,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도록. 당신은 당신의 친절함, 유순함,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능력으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믿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질들이 사랑과 행복의 보증수표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이상적인 여성의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아니요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갈등을 물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항상 만날 수 있고 항상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면은 인간관계의 세계로 들어가는 당신의 통행증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고 인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반박하고 싶을 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침대에서는 그의 자아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쾌감을 가장하게 만듭니다. 결정을 내릴 때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기대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가면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 가면의 대가는 당신의 진정성입니다. 당신의 온전함입니다. 당신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소녀의 이미지에 맞지 않았던 당신의 모든 부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의 의로운 분노는, 당신의 자원을 보호해야 할 건강한 이기심은,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신의 욕구는, 당신의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성적 매력은, 당신에게 해로운 것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지적 공격성, 논쟁하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욕구는, 조용한 가정의 행복이 아닌 위대한 성취에 대해 속삭였던 당신의 야망은,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들을 억압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 정신의 가장 어둡고 먼지 쌓인 지하실로 주방했습니다. 윤근 이 장소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당신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굶주려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당신은 주변의 인정으로 당신의 페르소나를 먹여 살렸지만 당신의 그림자는 굶주리게 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필사적으로 관심을 원하지만 페르소나는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착한 소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의 그림자는 구애받기를 갈망하지만 페르소나는 겸손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그의 무관심의 분노로 끓어오르지만 페르소나는 당신에게 미소 짓고 괜찮아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이 그림자는 방해꾼처럼 통제불능의 10대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벽 3시에 우연히 그의 옛반 친구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를 향한 것이지만 그냥 그런 척하는 모호한 상태 메시지를 쓰게 만듭니다. 그림자는 자신의 필요를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표현할 권리를 거부당했기 때문에 당신을 사소하고 비참한 방해 행위로 내멉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내적 갈등이 바로 조종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잘못된 무시는 다름 아닌 당신 그림자의 수동적 공격적 반란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거부당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누구인 척하는 모습과 실제 당신의 모습 사이의 깊은 내면 전쟁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내면에서 계속되는 한 당신은 결코 외부에서 평화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내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극심한 에너지 불균형을 통해 관계에 나타납니다.
당신의 정신 에너지가 귀중한 그릇에 담긴 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온전할 때 이 물은 내부에 머물며 당신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굶주린 그림자와 모든 것을 삼키는 페르소나와 함께 살 때 당신의 그릇에는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귀중한 에너지가 새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그에게로. 당신은 끊임없이 그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 즉 당신의 관심을 줍니다. 그의 온라인 상태를 스캔합니다. 오래된 대화를 다시 읽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하늘의 만나처럼 기다립니다. 당신의 정신 에너지, 당신의 초점, 당신의 의식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그의 문턱에 비참한 웅덩이처럼 고여 그가 마침내 알아차려 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줌으로써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심리학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그가 알지도 못하는 에너지 빚을 그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갚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그는 잠재의식적으로 이 불균형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의 무게중심, 당신의 삶의 원천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숨 막히게 합니다. 이것은 그에게서 기동, 사냥, 정복의 공간을 빼앗습니다. 왜 스스로 손에 들어오는 것을 사냥하겠습니까? 왜 스스로 모든 다리를 내리고 모든 문을 연 요새를 정복하겠습니까? 침묵 게임으로 위장된 당신의 필사적인 필요는 그의 매력 에너지가 꺼져버리는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그는 당신이 나쁘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흥미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의 문턱에 있는 웅덩이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다시 풍부하고 자급자족하는 대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의 근원까지 내려왔으니 우리는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정하고 깊고 변화를 가져오는 해결책에 대해 말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무시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올바른 무시는 남자를 향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온전히 전적으로 자신에게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를 위한 침묵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고요함 속으로의 몰입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자신의 온전함을 향한 신성한 여정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올바른 무시는 당신이 자신의 세계에 너무나 몰두하고 자신의 삶에 너무나 매료되어 그의 행동을 기다리고 분석하고 통제할 시간과 힘, 에너지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아있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당신에게 고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그냥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바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바쁩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결핍과 두려움이라는 나비, 당신의 주권이라는 금으로 변하는 연금술 과정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게임의 무기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당신은 무관심을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습니다. 그에 대해서가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삶의 과정이 중요해지고 그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술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취미를 가져라나 피트니스의 가라와 같은 피상적인 조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피트니스에 가면서도 매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깊은 의도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에너지를 되돌리는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주권의 실천입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금단 증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외부로부터 검증의 한 모금을 받는데 익숙해졌고 이 채널을 차단하면 당신의 자아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가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와 같은 의심이 당신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존성의 마지막 발작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이 픽업 아티스트의 규칙에 따라 틈을 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히 빠져든 책을 읽고 있거나
당신 안에 불을 지피는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거나 명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내면 세계는 그의 메시지보다 정말로 더 중요합니다. 그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질투 유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있고 반짝이는 여성 에너지로 채워지고 진심으로 웃고 당신 부족의 지지를 느끼기 위해 갑니다. 당신은 그를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원을 얻기 위해 그곳에 갑니다. 당신이 저녁을 혼자 보내기로 결정할 때 복수나 원망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과 대화하기 위해 고요함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목욕을 하고 촛불을 켜고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듣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공간을 돌봅니다. 당신은 단지 취미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몰입 상태로 이끄는 것을 찾습니다. 시간이 사라지는 상태, 당신과 당신의 일이 하나가 되는 상태. 그것은 그림 그리기, 춤, 시 쓰기, 고대사 연구, 프로그래밍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이 당신을 당신의 영혼, 당신의 진정한 본질, 윤기 당신의, 다이몬 당신의 내면의 천재이라고 불렀을 만한 것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전능한 의도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그의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 되는 것을 멈추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 자신의 태양계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초점,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를 집으로 당신의 내면으로 되돌립니다. 당신은 마치 그가 당신의 우주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당신의 관심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인식하세요.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단지 정원이 아니라 쇠락한 왕국 전체로 상상해 보세요. 왕좌의 방은 비어있고 도서관은 먼지로 덮여 있으며 보물창고는 약탈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 당신은 이 왕국의 여왕이 아니라 다른 성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이제 돌아와 복원을 시작할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왕좌의 방을 청소하세요. 그의 소셜미디어를 감시하는 것을 멈추세요. 도서관에 불을 밝히세요.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공부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보물창고를 위해 적어도 하나의 동전을 찾으세요. 그와 관련 없는 순수하고 흐릿하지 않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무언가를 하세요. 당신의 왕국이 이전의 위엄을 되찾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방문객 왕자가 그것을 방문하고 싶어 하든 거의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그 힘, 그 조화가 당신에게 자급자족적인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손님을 기다리는 것을 멈췄을 때 그들은 당신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기 자신과 행복한 사람보다 더 자석 같고 매력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여성이 이 내적 전환을 이룰 때 남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의 냉담함이 갑자기 끈질긴 추격으로 바뀔까요? 사냥꾼 남성에 대한 평범한 이론들은 표면을 긁을 뿐입니다. 융심리학은 우리에게 훨씬 더 깊고 정확한 답을 줍니다. 남성은 당신이 원시적이고 잡지적인 의미에서 나쁜 여자나 수수께끼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그 자신의 영혼을 투사하기에 이상적인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쫓기 시작합니다. 융이 가르쳤듯이 모든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내면의 여성상, 즉 아니마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마는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조상들의 모든 여성적 경험, 그의 개인적인 만남, 그의 이상, 그리고 그의 가장 깊은 영혼의 필요의 총체입니다. 그것은 그의 뮤즈이고 감정의 세계로 가는 그의 안내자이며 그의 비밀스러운 여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성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외부 세계에서 이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는 그의 아니마의 투사를 감당할 수 있는 여성을 찾습니다. 남성의 아니마가 무의식적이고 미발달 상태일 때 그는 파트너가 아니라 엄마, 하녀, 성적 대상과 같은 기능을 찾습니다. 당신이 결핍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 중심이 그 안에 있을 때, 당신이 필사적으로 그의 관심을 기다릴 때 당신은 이 스크린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점 속에서 너무 현실적입니다. 그에 대한 당신의 필요는 그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그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는 그의 여신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또 다른 사람을 봅니다. 이 요구의 에너지는 마법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연금술적 전환을 이루고 에너지를 자신에게 되돌려 온전하고 자급자족하며 주권적인 존재가 될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깨끗하고 매끄럽고 빛나는 스크린이 됩니다. 당신의 자급자족은 그의 무의식이 그의 아니마, 이미지를 방해받지 않고 투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을 만듭니다. 그는 당신을 단지 여성으로 보는 것을 멈춥니다. 그는 당신 안에서 그의 꿈의 구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과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그 안에서 깨우는 그 자신의 영혼의 일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힘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힘의 원천의 비밀을 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의 자기력의 본질입니다. 이전에는 그가 그 원천이었습니다. 당신의 기쁨, 당신의 기분, 당신의 자아감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은 그에게 권력과 통제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 변했습니다. 당신은 그 없이 행복합니다. 당신은 그 없이 충만합니다. 당신의 힘의 원천은 그에게서 당신의 내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원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접근 불가능성은 게임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우주의 중심이었던 것에 익숙한 그의 자아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는 광채를 보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의 힘을 느끼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필사적으로 이 비밀을 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에 닿고 싶어 합니다. 그의 참여 없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충만하고 빛나고 살아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추격은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시도이지만 더 이상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대표하는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당신 미소의 이유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과정의 결과로 그가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당신을 돌보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편한 사람이라는 기능으로 보는 것을 멈춥니다. 그는 당신을 인격체로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 신비롭고 깊고 다면적인 인격체로 말입니다. 그의 관심은 본능과 편이라는 원시적인 수준에서 존경과 감탄이라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합니다. 그의 언어가 바뀝니다. 뭐해? 대신에 그는 무슨 생각해?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는 당신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세계의 비밀을 읽으려는 듯 당신의 눈을 봅니다. 그는 당신을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당신을 이해하려는 욕망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의 힘이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당신의 힘에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추격은 단순히 육체를 소유하려는 본능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온전함에 닿고 당신의 신비롭고 꽃피는 내면의 정원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영적인 탐구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단지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소중한 당신,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지만 준비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힘은 약하고 자신감 없는 남자들, 즉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기능적인 여성을 필요로 하는 남자들을 밀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당신의 온전함은 진정한 여성과의 만남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가장 정확한 필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길의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합니다. 관계의 세계에서 깨달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말입니다. 욕망의 위대한 역설의 말입니다. 당신이 말로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올바른 무시의 기술을 진정으로 익혔을 때, 즉 온전하고 자급자족하며 주권적인 여성이 되었을 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추격, 그의 관심, 그의 숭배, 이 길의 시작에서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꿈꿨던 모든 것이 더 이상 당신의 주된 목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토록 열정적으로 원했던 것을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핍의 상태에서 요청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줍니다.
당신이 결핍의 화신이었을 때 당신은 당신의 결핍을 확인시켜주는 상황들, 그의 무관심, 그의 거리감을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이 온전함의 화신이 될 때 당신은 이 온전함에 대한 감탄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잃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 그의 전화, 그의 멋진 제스처라는 사실 자체가 당신에게는 즐거운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미 아름다운 삶의 배경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멜로디. 하지만 그 사운드 트랙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을 즐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당신의 행복,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더 이상 이것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있으면 훌륭합니다. 그가 없어도 역시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알다시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를 잃을까 하는 공황적이고 끈적한 두려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자신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신으로 있을 자유, 그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예라고 느껴질 때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라고 느껴질 때 아니오라고 말할 자유, 그에게 녹아들지 않고 그의 교제를 즐길 자유, 관계가 더 이상 성장과 기쁨의 공간이 아닐 때 언제든지 떠날 자유. 그리고 이 자유는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섹시하고 매력적인 자질입니다. 이 길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승리가 그를 당신 뒤를 쫓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치하고 이기적인 목표입니다. 진정한 승리, 성숙하고 영적인 승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쫓고 싶어 할 만한 여성이 되는 것. 당신이 옆에서 감탄하며 지켜볼 만한 삶을 사는 여성이 되는 것. 내면의 공간이 너무나 풍요롭고 관심사가 너무나 깊으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완전해서 어떤 남자, 심지어 가장 멋진 남자의 관심조차도 그녀의 무한한 팔레트 중 하나의 색깔일 뿐, 팔레트 자체가 아닌 여성이 되는 것. 승리는 당신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며 인정을 기다리는 소녀가 아니라 자기 세계에 평온하고 현명하며 빛나는 여왕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그가 나를 쫓게 만들까? 라는 질문이 모든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성취한 여성은 자동적으로 최고의 남자들이 쫓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발생하는 관계는 새로운 질서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상호 의존이 아니라 공동 의존입니다. 이것은 두 반쪽의 융합이 아니라 서로의 빛으로 서로를 풍요롭게 하지만 서로를 삼키려 하지 않고 한동안 나란히 날기로 결정한 두 개의 완전한 우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남성을 조종하려는 단순하고 거의 원시적인 욕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내적 변화의 문턱에서 그것을 끝맺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권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자신에 대한 권력을 얻는 것을 통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고 가장 정직하며 가장 치유적인 형태의 자기애입니다. 기술과 속임수를 찾는 것을 멈추세요. 집으로 자신에게로 가는 이 신성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내면 왕국의 복원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그것이 가져올 열매는 당신의 가장 대담한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사랑을 얻는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훨씬 더 위대한 것, 당신 자신의 영혼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 이 신성한 지식이 당신 안에서 공명을 일으켰다면, 만약 당신이 내면에서 무언가가 교착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게임에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을 잃어버린 그 여성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알고리즘을 위해서가 아니라 씨앗이 당신 의식의 비옥한 토양에 떨어졌다는 표시로서, 상징적인 행위로서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여정을 더 깊이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두려움에서 자유로, 결핍에서 온전함으로, 그를 정복하려는 시도에서 온전히 자신을 찾는 것으로의 여정을